안녕하세요. 엔트맨입니다. 4월 11일 국내 주식시장이 열렸는데요. 현재 지금 코스피가 2,500을 뚫었어요. 자, 2,545포인트. 지금 오늘 코스피 쪽이 1.3%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종목분들 보면은 자, 상승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날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이 다 빨간색을 보여줄 텐데요. 물려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복구가 되는 부분들 축하드리고, 이렇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날에는 신규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선침해한 종목들이 올라서 반등이 나오는 수익을 내는 그런 날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890포인트,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900포인트를 터치할 것 같아요. 뭐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코스피가 2500 쪽이 지금 저항선인데 좀 저항을 뚫고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네요. 자,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살짝 보시면은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여기 61선에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평선 저항을 맞는 그런 식인데, 자, 일봉 차트를 볼게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자, 그동안 코스피에 지금 매물대가 막강하게 쌓여있던 저항대가 여기 2490에서 2500포인트거든요. 자, 요 구간을 지금 가볍게 뚫어줬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가볍게 뚫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직전 고점에서 원래 맞고 떨어지는 것이 정석인데 이제 이평선을 깔면서 위로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가게 되면은 적어도 코스피가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2670포인트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코스피 쪽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수익이 난다면 조금 더 홀딩하면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차트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이렇게 추세선 보시면 추세선 하단 저점을 높여가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최근에 그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좀 돌아오면서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증시 현황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이제 휴장이었잖아요. 휴장 이후에 이제 어제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증시에 대한 긴축 우려는 남아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여기 이제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주식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제 금리 인상일 것 같은데, 자, 긴축 우려 아직 존재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에서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동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아직 뭐 확정은 난 건 아니지만 뭐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금 더뎌지거나 지체된다고 하면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추가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감산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감산을 하게 되면은 치킨 싸움을 멈추고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보이는 부분이라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에코프로 형제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가 뭐 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장을 뚫을 것처럼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에코프로가 좋은 종목이죠. 에코프로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2차전지 미래 우리의 에너지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에코프로가. 이렇게 이제 10배가 올라간 종목에 여러분들이 이 수익에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 추격 매수하는 것은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내가 기차에 탑승을 못했어요. 그럼 그냥 보내줘야지. 그 기차를 세워가지고 무리하게 타려고 하다가는
다칩니다. 그래서 절대 에코프로 관련주들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뭐 물론 지금 자리에서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뭐 지금 자리가 고점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잠시 에코프로 한번 종목 한번 보고 올까요? 에코프로가 저도 뭐 좀 아쉽죠.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미리 선취했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지금 75만 원이에요, 주당. 한 주당 주가가 75만 원인데 자, 불과 요거 올해 1월이죠. 2월 달이죠. 2월 달. 1월 31일이니까 1월 달, 2월 달만 하더라도 이 종목이 뭐 10만 원, 13만 원 이렇게 가던 종목인데 지금 70만 원, 80만 원 갔습니다. 과거에 뭐 10만 원도 안 하던 그런 종목들 불과 1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 않았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올해 한 두 달 상간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 500%가 올랐어요. 두 달 만에. 뭐 정말 가히 이런 종목은 급등주가 세력 작전주도 아니고 이런 대형 종목이 이렇게 큰 상승을 하기에는 정말 놀랄 노짜죠. 근데 지금 자리에서 뭐 100만 원, 주당 100만 원 간다 해서 막 달려들기에는 이미 버스가 떠났어요, 이 종목. 예, 그래서 에코프로 뭐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봤다라고 인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배 아파하지 마시고 뭐 이런 종목들도 또 찾아보면 많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한 번에 급등을 먹기보다는 조금씩 꾸준하게 야금야금 낙엽 줍듯이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에코프로 뭐 보유를 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보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외국인들이 치고 빠지기를 잘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이제 언제 한번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급락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물리게 하면서 힘들게 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는데 일단 뭐 주가가 크게 상승할 때 이런 수익을 잘 챙기시면서 기분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바이오 관련주들은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최근에 좀 뉴스에 띄는 그런 종목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인데요. 네이처셀도 주가를 많이 뛰었다가 정말 급락을 떨어뜨리면서 지금 하한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네이처셀 오늘 13% 빠졌네요.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 날 하한가 맞았고요. 월요일 날 점 하한가. 자, 오늘 마이너스 23%까지 쏘면서 뭐 3일 만에 거의 한 70% 정도 주가가 빠진 모습인데 자, 보시면은 3월 달부터 해서 며칠 동안 5일 정도를 주가를 크게 띄운 다음에 밑으로 빠졌잖아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정말 된통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는 종목이죠. 그리고 네이처셀은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나는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믿고 거르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고르시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거나 뭐 손실이 나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첫 번째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돈을 못 버는 기업 있잖아요.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회사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 회사가 꾸준하게 이제 영위를 하려고 하면은 이 돈을 꾸준히 벌어야 되거든요. 이 돈을 못 벌면 회사가 적자가 나고 결국에 이제 마케팅도 못 쓰고 사람들도 줄어들고 결국에 이제 유보율이 꺾이면서 파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본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돈. 그럼 결국에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쁜 그런 종목들은 애초에 믿고 걸으시고 나의 종목에 편입하지 않는 것이 속 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주식시장 잠깐 살펴봤는데 그래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만큼 또 저희는 좋은 종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살펴볼 종목 넷마블 한번 볼게요. 넷마블. 제가 또 넷마블 탈출했지 않습니까? 제가 넷마블을 물려있던 거를 기분 좋게 탈출을 했습니다. 자, 오늘 탈출한 것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73,000원. 자, 73,000원에 매도하면서 제가 전량 탈출을 했는데 자동일지 한번 볼까요? 자동일지. 자, 제가 넷마블을 언제 탈출했느냐? 자, 무려 1.6%나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넷마블 정말 힘들었어요. 넷마블 물려가지고 이 종목 진짜 작년에 샀는데 정말 오랜 시간 버티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정말 속이 다 후련하네요. 이렇게 물려있던 종목을 탈출을 하고 나면 정말 속이 후련한데 넷마블을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넷마블 일봉 차트 보시면 자, 과거에 주가를 많이 띄웠어요. 자, 보시면 상장한 이후에 물론 이제 고평가 이슈도 분명히 있었지만 넷마블이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모바일 게임 라인업으로 뭐 돈을 상당히 잘 벌었습니다. 근데 2017년, 18년 이때 돈을 잘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2020년에 이렇게 폭등했던 이유는 그 하이브 빅히트죠. 이제 걔네가 주식 보유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분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이게 9만원짜리가 직전에 그 저점 라인이었고 보시면 2019년 20년 동안 지금 1년 넘게 요 자리를 바닥을 다졌던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이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바닥을 다지면서 V자 반등을 이렇게 주지 않을까. 제가 뭐 많이 수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뭐 한 10만원 정도까지만 매수해서 사면 좋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가가 정말 힘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락으로.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게 넷마블이 4만 1,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정말 넷마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 이슈겠죠.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2년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을 시키면서 실적 악화랑 또 게임 회사다 보니까 신작 게임에 대한 부재 이런 것들로 주가가 나락을 갔는데 제가 이제 손절을 하지 않고 버텼던 이유는 일단 넷마블이라는 회사 자체가 사내 유보율 돈도 굉장히 많이 있고 부채 비율이 적기 때문에 당장 1, 2년 안에 망할 회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신작 게임 출시 또 이제 게임 회사다 보니까 게임 출시에 따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출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조금 물려 있는 부분을 버텼는데 뭐 그래도 기분 좋게 바닥에서 터치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운 좋게 약수익이지만 그래도 물려있던 부분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자, 넷마블을 지금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바닥 자리를 터치하고 여기 이제 직전 바닥이 최저점이 41,900원이잖아요. 자, 41,900원을 직전 바닥으로 찍었죠. 바닥을 찍고 나서 조금씩 느린 걸음으로 자, 저점을 조금씩 높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 이렇게 이제 이평선들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11선, 뭐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최근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단 그리고 1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단, 60일 동안 매수한 사람 평단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만든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렇게 주가가 그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다라는 반증은 이제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다 수익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즉 이제 이게 사람에 따른 그 심리를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사람의 심리가 어떤가요? 일단 수익이 나면 팔고 싶어지는 심리도 당연히 있지만 내가 최근에 이제 매수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으면
본전 심리는 좀 떨어지죠. 결국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려있는 매물대들 요 구간에 오게 되면은 본전 심리가 도착을 하죠. 지금 보시면 이제 작년 초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1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가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1년 동안 고통을 했으니까 팔고 싶겠죠. 그런 본전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오죠. 하지만 지금 넷마블은 지금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매도하려는 심리보다 매수하려는 심리가 조금 더 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넷마블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면은 저는 한 85,000원짜리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지금 매물대들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죠. 자, 매물대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매물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용자들의 매수와 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구간을 매물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면서 그 쌓아놨던 매물대 구간, 여기 구간이 왜 매물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주가가 상장을 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졌어요. 이렇게 쭉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거에 이 자리에서 저가에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려올 때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이제 이렇게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매수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여기 구간에 오게 되면 이제 매도의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넷마블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이런 그 코스피 우량주잖아요. 수급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자, 넷마블의 좀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기관 쪽에서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기금과 투신, 보험, 금투 모두 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기관이라는 곳이 어딘가요? 우리 개인들보다 정보가 뛰어나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의 목적을 접근을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보시면 3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매수 물량이 들어왔는데 그럼 3월 14일부터 기관들의 매수 물량을 보시면 대략 1개월 정도의 매수 기간으로 평단을 따져보면 기관 쪽에서는 지금 이제 64,000원 정도 평단이 64,000원 정도가 맞춰져 있습니다. 주가를 계속 뛰어 올리면서 매수를 했으니까 바닥에 샀더라도 평단이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64,000원 정도가 기관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64,000원 자, 이 자리가 기관의 평단가라고 보여지는 자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주가의 상승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리가 7만 원이니까요. 현재까지 대략 한 10% 정도? 네, 10%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넷마블이 여기 이제 64,0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기관의 평단가를 이탈하지 않을 테니까 여기 구간을 조금 먼저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띄워주면서 직전에 언덕 자리로 보여줬던 요 자리 자, 요 자리가 82,000원이거든요. 자, 82,000원짜리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넷마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전략을 어떻게 짜시냐면 여기 64,000원 여기 기관의 평단이잖아요. 64,000원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 82,000원 82,000원짜리를 매도 구간 목표가로 잡으셔가지고 여기 구간에 터치하면 매도를 하고 64,000원을 이탈하면 뭐 익절하면서 탈출하시는 것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넷마블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조금 평단가나 아니면 내가 매수를 신규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넷마블이 바닥 구간에서부터 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과거의 그 저점을 보고 난 후행성이라고 해서 뭐 과거에 다시 4만 원짜리까지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일단은 팩트 자체가 4만 원짜리가 저점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4만 원에서부터 현재 주가의 상승을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한 70% 올랐거든요. 67% 정도 상승을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시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많은 상승을 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죠. 어쨌든 제가 82,000원짜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넷마블을 매수해서 내가 보유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매수를 해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대략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제 손실을 본다면 주가가 떨어진다면 손실은 30% 이상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확률 퍼센트보다 잃을 수 있는 확률 퍼센트가 더 높기 때문에 저는 넷마블을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선호하지 않고요. 좀 오히려 조정을 주면서 약간 떨어지는 이런 자리 한 5만 5천 원짜리까지 내려온다면 가정해서 여기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이 자리를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 자리에서 터치 두 번 터치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이 자리가 저항을 맞았다라는 표시로 볼 수 있겠고 주가 한번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고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차트 공부할 때 항상 뭐를 배웠습니까? 자, 지지와 저항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지지와 저항을 기본으로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지와 저항 자리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 자리로 이렇게 주가가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자리에서 신규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넷마블 주가 분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넷마블은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점까지 큰 하락을 보인 후에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우상향 차트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다. 자, 그런 기준은 저점이 조금씩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넷마블이 4만원대 주가 찍고 나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 자, 두 번째,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면 주가에 손바꿈이 일어나고 점차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특히 넷마블은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기관의 평단가가 64,000원이에요. 그래서 64,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는 더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를 띄웠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단기적인 급락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뭐 주가가 조금씩 계단식으로 빠지면 빠졌지 막바로 이렇게 장대 음봉을 내려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지금 넷마블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뭐 6만원, 7만원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면 일단 저는 82,000원짜리까지 기다려보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82,000원짜리에 매물대가 있어요. 직전 고점 자리. 자, 주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82,000원 이 자리에 강력한 매물대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 자리. 자,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 구간에서 저항, 지지를 받았던 이런 구간들이 보이죠? 자, 여기 구간들 그리고 여기 직전에 언덕을 만들었던 요 구간 여기 톡 튀어나온 데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올라가면 여기 자리에서 저항을 조금 맞고 떨어지던가
저항을 뚫어내고 주가가 한번 슈팅이 나오던가 이게 두 갈래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는 모르니까 첫 번째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진입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단기간에 그 기관 평단가가 64,000원이니까 기관의 평단을 깨지 않는다면 뭐 저라면 보유하고 있다가 82,000원 자리까지 기다려 볼 것 같고, 만약에 이 64,000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일단 입절하고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규로 진입을 하고 싶다. 자, 이 종목을 신규로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현재 바닥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70% 올라갔잖아요. 70%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저라면 조금 싫어요. 부담스럽고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각자의 개인 판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히려 저라면 이제 조정을 주면서 61선의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는 여기 55,000원짜리, 지금 보시면 여기 주가가 올라갈 때 여기서 지지받고 N자형으로 상승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N자형에 상승하는 요 밑에 자리, 요 자리를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55,000원짜리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보내주면서 관망하세요. 너무 요 종목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넷마블에 대한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넷마블이 올해 이제 신규 출시를 조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신규 출시, 자, 게임주다 보니까 출시 게임에 따른 주가의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첫 바다로 나오는 게임이 모두의 마블 메타버스예요. 자, 메타버스가 뭐냐면 결국에 이제 P2E를 간다는 거겠죠. 자, P2E라는 게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코인과 관련된 게임을 같이 엮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게임을 하면서 코인으로 바꾸고 또 다시 한번 얘네가 상장해서 발행한 그 코인으로 다시 환전할 수 있는, 결국 이제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나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먹힐지 안 먹힐지는 좀 미지수예요. 그래서 일단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 그리고 올 하반기에 MMORPG에 대한 아스탈 연대기가 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뭐 연말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내년 초로 밀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넷마블에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이 왕좌의 게임 IP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왕좌의 게임 IP를 활용해서 MMORPG를 만드는데 이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도 시장에 한번 주가 상승도 이뤄내고 매출액도 꽤 올라가는 그런 기대작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나 내년 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왕좌의 게임은 조금 먼 얘기라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그래서 게임주라서 일단 신규 출시에 대한 기대감과 P2E 관련 뉴스, 또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그 중국 파노 쪽, 자,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이 파노라고 하는 허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노 허가증을 국내 게임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둬서 발행을 안 해줬었는데 최근에 발행을 해주면서 이 게임주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넷마블과 뭐 펄어비스 이런 쪽, NC 이런 쪽에서 많이 그 부분을 봤는데 넷마블도 중국 판호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기대감은 살아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계산하면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조금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 스토어 쪽, 구글 쪽, 애플 쪽 스토어 가서 보시면 매출 순위 1위에서 10위권까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게임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열으셔가지고 구글 플레이 들어가서 최다 매출액 이런 걸로 보시면 출시하고 있는 게임사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돈을 어느 게임사가 좀 잘 벌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넷마블이 당장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을 빠르게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자면은 현재 지금 넷마블을 보유하고 있다,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일단 8만 원이 지나는 터치 자리까지 기다려보자. 그래서 8만 원 지나면 팔자라고 보여지고 신규로 들어간다면 5만 5천 원까지 기다려보고 이 자리 내려오지 않고 그냥 주가가 간다. 그러면 잘 가 하고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넷마블 최근에 대한 분위기나 기조는 저는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많은 반등이 나왔고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올려가고는 있지만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보시면 2021년부터 여기 횡보하는 구간 보시죠. 여기 횡보하는 구간이 잠깐 있고 여기 횡보 이후에 2022년부터 보신다면 정말 급락이 나왔어요. 자, 주가 떨어질 때 계단식으로 한번 떨어져서 급락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그냥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다 매물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1차로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 자리, 그리고 2차 매물대가 여기 자리, 3차 매물대가 여기 자리. 그래서 과거에 넷마블을 10만 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좀 힘든 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바닥을 찍는 이런 구간에서 물을 좀 타셔야 돼요. 물을 타셔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놔야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탈출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 저도 매매 내역 보시면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탔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닥 구간에서는 이 종목에 더 이상 물을 담그진 않았는데 여기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물을 탔어요.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고 나서 주가가 탈출하고 나왔는데 워낙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또 저점에서 물을 타면 단가가 좀 확 떨어지니까 8만원 언저리 자리까지 어느 정도 평단을 좀 맞춰 놓으셔야 탈출하더라도 좀 탈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14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 매수하셨는데 계속 기다리면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정작 당장 여기 8만원대 매물대 많이 쌓여있는 이 구간을 먼저 뚫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넷마블에 대한 미션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국내 게임사 중에서 한때 과거에 돈을 잘 벌었고 뭐 3N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슈를 많이 띄었던 넷마블인데요. 한 1년 만에 주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락이 나왔고 실적도 적자를 내면서 그에 따른 주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조금씩 올라가는 우상향의 그림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이후로부터 넷마블 한번 저도 관심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이런 거 알려주시면 저도 말씀 주시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분석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종목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